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 날보다 2, 3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조금 협의할 게 생겨갖고요. 조금 늦었는데요. 네, 오늘 날짜부터 확인해드리면 오늘 날짜는 며칠이에요? 오늘 그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11월 5일인가요? 날짜도 11월 맞네요. 뉴욕 시장, 미국 시간을 보면 11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10분, 11분 막 12분이네요 벌써요. 막 뛰어왔는데 제가 숨이 찹니다. 한국 시간을 보면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지금 13분 넘어가는 시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디오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디오 상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소리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시고요. 저희가 녹화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거로 소리가 너무 안 좋으면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올려야 되니까 그점 오늘 가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오늘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크게 봐선 두세 가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보잉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보잉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보잉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을 뭐 안 좋다는 얘기, 뭐 좋으니까 너무 또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고의 목소리, 그리고 뭐 달리오 형님도 있잖아요. 그 형님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 레이 달리오인가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그걸로 헤지 펀드계의 또 할아버지 같은 시조새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 양반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역시 모건 스탠리가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지 얘기하겠고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가 모건 스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가 안 좋게 보는 거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인베스트먼트 그룹 따로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 우리를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이런 쪽은 전혀 180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각 물론 아시다시피 저나 장은석 본부장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천상 긍정적으로 보죠 저는. 그래서 아까 뭐 그 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오늘도 좀 여러분들한테 균형된 시각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적이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오늘 핵심은 보잉이죠. 오늘 사실 다우지수가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이틀째 사상 최고가고요. S&P 500은 약간 흘러내리고 뭐 0.12니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죠. 나스닥 좀 올라가는 것들인데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 핵심은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보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작은 사실 보잉의 주가 올라간 약간 보면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잉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은행주 얘기를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집에 가서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게 있어갖고 나름 제가 정정하는 거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많이 그 영상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제 마이크 마용가 하는 친구요. 그 얘기도 오늘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고르기 장사하면서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가 간 거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조금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한국어 한국말 뭐 네이버 뉴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 다 번역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딱 하나 정해 있어서 영어 조금 하시는 분은 CNBC나 마켓워치 뭐 블룸버그도 좋고요. 그런 것은 매일 한번 클로징된 시간을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대우증권 했을 때 딱 그런 거 시켰거든요 직원들한테.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영어 아직 안 되면 뭐 상관없지만 조금만 하시면 그런 거 매일 한 번씩 사실 네이버 다른 뉴스 볼 시간에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영어 실력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거죠. 사실 보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잉 CEO가 불려갔잖아요. 의회 불려가서 막 닥달 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제대로 안 했다. 지금 안전이 어떻게 됐고 막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뭘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연봉을 얼마나 받아 뭐 수천만 불 벌 거 아닙니까? 최소한 수백만 불에서 뭐 천만 불 때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봉이 뭐 천정부지잖아요. CEO급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저도 그 대화는 안 봤는데 2019년 보너스를 안 받기로 했어요. 참 이것도 사실 보면 어이가 없는 건데 모르죠. 미국적인 시각은 모르겠지만 한국적인 저같이 한국적인 시각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당연한 건데 보너스 안 받겠다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게 상당히 웃길 일이지만 여하튼 보너스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건 이게 웃긴 얘기지만 커멘트가 그겁니다. 미국의 뉴스가요. 주가가 반등해서 2% 올라가면서 좀 반등했는데 이게
이게 보잉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보잉의 얘기를 좀 주로 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냥 보잉으로 얘기를 잡았는데요. 이거죠. 잘 보세요. 보잉의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8% 정도 업돼 있습니다. 그래서 388.47달러고요. 물론 여전히도 4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5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셀 의견은 없다는 거. 7명이 매수 의견, 8명이 보유 의견인데 사실 보유 의견도 매도나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인데 여하튼 8% 정도 요번에 실적도 한번 실망스러운 실적 나왔잖아요. 사실 실망할 것도 없죠. 딜리버리가 돼야지 돈도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어찌됐건 이번 실적 이후에도 주가는 조금씩 목표 주가 내려놨지만 투자 의견을 이렇게 새롭게 바뀐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하튼 388달러 정도 언저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업재에 속해 있어요. 산업재. 이거 큰 틀에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업재랑 소재주는 또 뭐냐면 경기 시클리컬이라고 분류되는데 시클리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X된 거예요. 보잉은 그거 없어도 X되는 판에 지금 737 맥스에 그런 사고까지 두 건의 사고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은행주에 대는 논리를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마이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은행주를 밸류스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9월 초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주가 떨어질 때 밸류스타.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러셀 2000, 그래서 러셀 2000 중에서도 작은 것들, 러셀의 성장주, 러셀의 가치주 얘기 많이 났던 기억이 9월이잖아요. 9월 초반.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흐름으로의 하나의 산업재 섹터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문제 잘 된다면 산업재 섹터가 갈 거다는 얘기죠. 은근히. 예, 근데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예, 뭐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요. 큰 그림에서 그런 보잉이 산업재 섹터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도 낮다는 얘기죠. 이거는 오늘 포함해서 투자 의견의 변경 내지 목표 주가의 변경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10월 21일인가 2일날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요. 보시면 바클레이스가 367에서 354로 내렸고요. 예. 버번벅 뱅크 뭐 이런 데는 410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버킹엄도 30달러 내렸고요. 제퍼리도 10달러 내렸고요. 캐너코드도 10달러 내렸고요. 모간도 여전히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지만 500에서 450달러 내렸고요. 시티그룹은 430에서 420으로 내렸습니다. 예. UBS는 오히려 뉴트럴에서 바이로 올렸어요. 중립에서 바이로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중립 여전히 370달러, 뱅크 아메리카 중립 370달러. 로버트 베어도 445에서 340으로 크게 내렸죠. 여기는 아웃퍼폼에서 뉴트럴로 내렸고요. 또 내린 것도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는 416에서 323으로 내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하튼 두 개의 모멘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잉이 아니라 이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보잉이 엮여갖고. 예. 최악의 경우에는 보잉이 내년에도 계속 737 맥스가 그라운드 된다. 계속 운행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문제되는 뭐 10년 된 거 20년 대에서 뭐 날개에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문제돼서 다 여전히 다 운행이 다 정지돼. 그럼 내년에도 보잉은 안 되죠. 주가 올라갈 일이 없죠.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 내년 1월, 2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보잉은 4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4분기는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그런 걸 갖고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소신이 그렇거든요. 뭐 된다더라 이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눈으로 봐야지. 근데 어떻게 됐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는 거죠. 페이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잉이 내년도에 언제 4분기가 됐건 내년 1분기가 됐건 2분기가 됐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것이 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록히드 마틴 있죠. 록히드 마틴 흘러내리죠. 록히드 마틴은 저는 엄청 좋아하고 제가 제일 오래된 주주 중에 오래된 갖고 있는 주식 오래된 제 주식 중에 하나지만 록히드 마틴은 올해 과하게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여러분 제가 주주랑 상관없이 나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잉 몫을 많이 한 거예요. 보잉의 몫을 땡겨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잉이 만약 그 부분이 뭐 미중 문제가 해결 안 되던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잉이 지금 저게 737 맥스가 풀리면
보잉이 상승률이 록히드 마틴보다 위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올해 잘 달린 것들이 쉬잖아요. 그게 무슨 디펜시브가 불리하건 방위산업이 되건 레스토랑이건 간에 다 많이 갔던 것들이 쉬잖아요. 지금이요. 그게 뭐로 분류되건 간에. 그래서 어떤 분들 내 스타벅스 왜 이래요? 내 비자 왜 이래요? 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왜 이래요? 왜? 그거는 1분기부터 9월까지 제일 많이 달렸거든요. 지금 쉼없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달렸던 것들이 반드는 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인지조와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균형된 포트로 해서 은행주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재주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조금씩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스파이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일부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은 언제 팔까 고민하고 떨어진 것은 이거 걱정돼서 또 팔 생각하고 그래서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식 두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고 10개가 5개가 됐건 10개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판단하실 때 보면 전체 와꾸로 보세요. 전체 자산.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찌됐건 록히드 마틴은 저는 올해 더 많이 기대 이상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보잉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저 보세요. 록히드 마틴 내려가죠. 좀 쉬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ITA 있죠. ITA. 저 물론 주주죠. 주주기 때문에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저 인정해요. 제가 공지하잖아요. 제가 이거 주주라고. 오랫동안 주주라고. 근데 IT는 지금 서정보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전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록히드 마틴 내려가는데 올라가죠. 물론 허니웰도 있죠. 허니웰 최고가니까 허니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등하고 있는 거는 보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잉. 아까 이런 보잉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띄어서 이길 제가는 없어요. 저는 지금 록히드 마틴도 모르겠고 보잉도 모르죠. 보잉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들 내일 분명히 사인 난다. 그러면 사는 걸 제가 뭐라 그러지만 언제 사인 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FA에서 허가 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야 지금 내려 허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하지 마.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엔 미국이 안 그랬는데 요즘 막 그렇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 훑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737 맥스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어디 아프리카에서 떨어졌잖아요. 어느 나라 또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서 떨어졌잖아요. 나라 이름도 까먹었네 갑자기. 근데 그때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못 나시겠지만 그 이름이 재수 없는지 모르지만 737 맥스란 브랜드를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물론 지나가는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37 맥스라는 브랜드 명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회장이라면. 그 정도죠.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IT가 됐건 산업재가 됐건 이런 쪽이 보잉 하나, 록히드 마틴 하나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리고 저는 산업재 섹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저보러 산업재 섹터보다는 저는 사실 이걸 더 좋아하죠. IT. 늘 말씀드리지만 IT는 저의 최애 ETF 중에 하나예요. 왜?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무기가 아니라 무기도 무기 현대하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화주의자잖아요. 거기다가 우주 방위산업, 우주산업. 그에서 저는 IT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지만 이거에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업재 섹터 이런 거 좀 갖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 혼자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보잉 하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 내년 후년까지 본다. 언제가 되겠다로 믿음을 가시면 저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보잉 갖고 계신 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꿈과 희망을 드린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왜 파냐고. 저라면 갖고 가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더 산다? 전 말리죠. 굉장히 말씀드리면. 언제? 왜냐하면 저같이 공감하는 분이 일하면 사도 되겠지만 내일이라도 또 무슨 737
그 옛날 10년 된 거 지금 문제 되니까 또 그라운드 돼. 또 주가 15% 또 떨어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점장이가 아닌 이상. 점장이요? 뭐 점장이라고 하면 심하죠. 역술인도 다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해 준다고 좀 보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냥 부적 하나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튼 시각을 넓히고 자꾸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좀 자꾸 넓히는 거를 특히 개인 투자가라면 특히 초보 투자라면 시간 넓히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좀 길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은 보잉 특집입니다. 보잉. 결론은 넓히자. 보잉 하나, 로키드 마틴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ITA가 됐건 XRI인가요? 산업재가 됐건 그런 쪽도 좀 넓히자. 제일 넓히는 건 스파이죠. 스파이. 스파이 갖고 계신 분이 엊그저께부터 해갖고 이번에 10월 30일 날 디비던드 페이아웃 됐잖아요. 페이데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빨리 받으신 분 어저께 그저께 갖고 다 증권사별로 받았잖아요. 네. 저 아는 친구도 어저께 저한테 인증샷까지 보내줬어요. 키움에서 받았다고.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넓히세요. 넓히세요. 종목을.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잉 얘기 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넓히자 시각을. 그래서 보잉 얘기 좀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미중 간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이 약간 불량하거든요. 인터넷선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듣고 짜증난다 그러면 나가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라 업로드를 다시 할 테니까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인터넷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 거로 다시 올립니다. 새 거.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줄다리기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타결 희망에 올인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냉정하게 미국과 중국이 도대체 어디가 손해 났는지 어디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얘기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CNBC에서 한 건데요. 금년 9월까지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530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미국의 중국향 수출은 145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근데 비율로 보면 중국의 미국 수출은 13.3% 감소한 데 반해서 미국의 중국 수출은 15.5%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호를 더 받냐에 대해서는 규모로 보면 분명히 중국이 손해를 봤지만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손해를 봤다. 양쪽으로 보면 수백억 달러가 같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수출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섹터별로 보면 미네랄 뭐 다 소재 쪽이 되겠고요. 웨이스트 이렇게 그건 쓰레기 버리는 거겠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재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들어온 거고 심지어 라이브 스탁은 뭐예요? 돼지고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수출이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경제 지표는 나름 괜찮았어요. ISM 비제조업, 흔히 해서 우리 ISM 서비스 PMI가 지난달은 52.6이었거든요. 이때가 3년 만에 최저가 나왔고 야 이거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도 좀 걱정된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53.5가 전망인데 54.7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금가스 왜 이렇게 떨어져요? GDX 왜 이렇게 떨어져요? GLD 왜 이렇게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 GDX 주주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일정 포트폴리오를 해치 사원에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팔마음이 1도 없죠. 전 나름 딱 계산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상품을 투기적 방향으로 여러 번 매매하는 거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고 솔직히 그런 데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저나 장우석 본부장은. 왜? 금 자체, 은 자체가 이익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고 그걸 금을 3배짜리 뭐 은을 3배짜리 뭐 석유를 3배짜리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 오시면 도움이 1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정 수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1512달러?
왜 이렇게 1,500달러 이상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예, 그 정도죠. 되겠고요. 금값은 3주째 최저치. 오늘 은값은 오늘 2.6%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은은 왜 더 떨어져? 항상 금보다 은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이 떨어지니까 달러는 좀 반등했네요. 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보면 환율이 1,510 이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사야 된다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1,210원에 샀는데 X 됐어. 뭐 주식 올라와봤잖아 남는 게 없어. 다들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사고 싶어 달러를 사고 싶어. 어떤 분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저는 의미가 없고요. 달러는 언제 바꾸고 산다? 필요할 때 산다. 기체 소순이고요. 한번 미국 달러, 한번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로 했다 그러면 저는 바꾸지 말라 그러 보고 있고 항상 그 나라 화폐로만 자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어떤 데는 달러로만 보여주거나 엔화로 보여주고 위안화로 보여주잖아요. 위안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안화는 아닐 것 같네.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왜냐하면 후광통이니까 그쪽이니까 뭐로 달러로 표시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거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중국 후광통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어떤 증권사는 무조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환산해서 보여줘갖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해. 제가 어느 증권사인지 정확히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선택사항이 없고 무조건 달러로 표시 안 하고 무조건 기본이 디폴트가 내 오늘 애플이 예를 들어서 200달러에서 오늘도 200달러면 200달러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야 200 어느 날은 뭐 24만 원이었다가 어느 날은 23만 원을 보여줘. 어떤 날은 25만 원 보여줘. 그러면 엄청 항의하셔야 돼요. 그 증권사에. 젠장 헷갈리잖아요. 엄청 항의하세요. 전화. 특정 증권사는 어딘지 몰라. 엄청 항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안 바꿔줘.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증권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럼 나 되는 데 증권사로 옮기겠다고. 네. 그러면 돼요. 그럼 바꿔줄 겁니다. 언젠가 바뀌겠죠. 네. 당연한 건데 안 되는 증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화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증권사가 되고 안 되는 모릅니다. 저는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금값은 그래서 3주 만에 최저. 은값은 오늘 2.56% 떨어졌어요. 특징주 들어가겠습니다. 특징주. 특징주는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있지만 제가 뭐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내일이랑 모레 퀄컴이랑 디즈니 있잖아요. 퀄컴 모레가 디즈니인가? 퀄컴이랑 디즈니 정도 하면서 다 끝났어. 이제 지금 8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한 거 같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가요.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고요. 2020년에 어닝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올랐어요. 4% 올라갔는데 어도비 뭐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도비도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보면 강의에 항상 어도비가 나옵니다만 저는 어도비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시라고 그러죠.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쓰지만 어도비는 포토샵을 쓰는 분만 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프리미어라는 거가 영상 편집의 그냥 기본입니다. 베가스랑 어도비가 있는데 저희 방송도 다 어도비 그 프리미어를 다 써요. 네, 학생들도 어도비 많이 써요. 근데 이거죠. 예전에 포토샵을 그냥 어둠의 경로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요즘 구독이거든요. 저희요? 저희 다 구독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번에 컴퓨터 하나 새로 사면서 요번에 저희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작년에 엄청 어도비가 그 구독을 싸게 했거든요. 저희 그때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또 컴퓨터 하나 살려고요. 편집하는 것 때문에. 그럼 저희도 어도비 구독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많이 한다. 많은 사람이 본다 그러면 뭔가 편집을 했잖아요. 누군가. 물론 간단한 것은 아이폰으로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갤럭시로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딱 프리미어나 베가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도비다.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전 주주는 아닙니다. 쉑쉑이 오늘 당했죠. 예, 몇 가지 있는데 동일 점포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이 회사가 몇 개 점포를 큰 데들 이제 문 닫고 폐쇄하는 게 아니라 리노베이션 하는 거 많이 일정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일단 주가 오늘 그래서 20%가 폭락했어요. 바로 선트러스트나 MKM이 목표 주가를 102달러에서 85달러 내리거나 혹은 중립으로 유지했어요. 예. 근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쉑쉑이 됐건
맥도날드가 됐건 똑같아요. 비자나 마스터가 됐건 간에 다 지금 레스토랑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재미없잖아요. 왜? 그게 가던 것들,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물론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경기랑 상관없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쉴 뿐이에요. 쉴 뿐. 내 주식이 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늘 말씀 강조드리지만. 왜냐면 저 카페가 됐건 여기 유튜브에 갔건 질문하신 분 보시면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 분은 전 항상 대묻고 싶어요. 그 주식만 갖고 계시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시라면 웬만하면 인지조화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스타벅스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댓글에. 스타벅스 고점에서 떨어졌죠. 한 10% 15% 떨어졌잖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냥 갖고 가시라는 의미죠. 네. 본전 대매 팔까요? 저는 본전 대매 팔아갖고는 주식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전과 여러분들 주식 매매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진심.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주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더 살까? 다 계속 마실까? 안 마실까가 중요하죠. 중국에 그 뭐야 케이신가 뭐 있잖아요. 중국에 저는 그 커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커피를 팔 때는 많죠. 커피를 마실 사람 넘쳐나고. 네. 그보다는 큰 틀에서의 시황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 그것만 조금 명심하시고 큰 틀에서의 포트폴리오.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가 수준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이 거의 고점에 가고 있으면 정상이고 나 집값 올라가는데 워낙 다 떨어져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럼 딱 보면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안 된 거예요. 종목에 여러 개 있다가 분산이 아니라 섹터별로 골고루 있어야지 분산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장우석 본부장이 강의 또 하면 되겠고 저도 할 수 있지만 딱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대비 이기느냐 지느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11개 섹터를 골고루 갖고 가면서 좀 강한 거를 비중을 더 늘리는 거. 약할 것 같은 건 비중을 줄이는 거. 거기서 결정되는 거지. 종목 하나를 왕창 갖고 있다? 저는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이거는 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나중에 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장은숙 부부장이나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건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하여튼 분산 그만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보셔야겠고요. 그러고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이잖아요. 네, 오늘 실적 좋고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요즘 보면 어닝 가이던스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2020 거. 근데 2020 꽤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우버는 어저께 나왔잖아요, 장 마감에. 그러니까 예상보단 적자가 적게 나왔지만 어찌됐건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11억 달러 넘는 적자. 네, 뭐 올해 최악의 주식이죠, 지금 우버랑 리프트요. 10%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28달러가 싸냐 비싸냐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3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연초와 3월달에 강의한 걸 찾아보시면 적정 가치를 대해서 우버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 가치랑 목표 주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헷갈리시면 저 유튜브에서 적정 가치,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같이 치면 제가 강의하는 게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가치 투자가들은 적정 가치를 보는 게 맞는데 28달러는 적정 가치보다도 아래로 봤다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을 하는데 NIU에 엄청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적정 가치, 적정 주가 판별에는 적정 주가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인트린직 밸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계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그 인용해서 강의하는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격보다도 낮아져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테이퍼스트리는 코치잖아요. 코치랑 케이트 스페이던가 브랜드 하는 애들이요. 오늘 기대 이상 실적 나면서 1.6% 정도 올라갔어요. 비욘드 미트는 번스타인 증권에서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률을 아웃퍼폼으로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을 올리면서 주가는 좀 반등하는 시도했지만 지금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이거가 지금 거의 IPO 중에서 유일하게 좀 살아있는 건데 이것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디오나 이런 게 버벅되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과랑 상관없이요. 왜냐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디오 개선판을 별도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올려드릴게요. 오디오 개선판. 미국 배당주 투자 10월 배당 포트폴리오 대대항 내역이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장원석 본부장이 열심히 달려갖고 나왔는데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배당 투자를 하시건 안 하시건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도 필요하신 분들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미 공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는 35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매번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로 대응합니다. 네. 사실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카페에도 그렇고 카페는 특히 진짜 가끔 보면 지칠 정도로 간다는 걸 물어보시는 건 많아요. 예. 이런 거죠. 실시간 시세는 어디서 보세요? 어디서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99%는 야후 파이낸스와 약간의 구글링으로 100%를 채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배당 투자 기초, ETF 수도 없이 질문이 많잖아요. 그것도 재무분석 생기초, 미국 기업 분석법 이거를 78,000원에 수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초보 과정은 끝난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서 어저께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영어 좀 하신 분은 마이크 마요의 유튜브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보신 분 한번 1번 쳐보세요. 보신 분. 보신 분은 저 이양님 교수한테 속았다 얘기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꼭 보시라고 당부드렸는데 영어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자막도 다 처리되잖아요. 물론 100% 자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CNBC 원문 들어가면 다 자막 나오거든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짧아요. 2, 3분밖에 안 되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CNBC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NBC 마이크 마요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이번 주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사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눈 뜨고 나서 바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자막 이게 어저께 그냥 다시 봤어요. 지하철에서만 봐갖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뜻은 맞을 거라고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한 4-5가지로 얘기가 끝납니다. 4-5가지. 웰스파고의 그 마이크 마요라는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애널리스트인데 정장을 안 입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티셔츠 같은 거 거의 후드티는 아니지만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왔어요. 지퍼 달린 거.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줄 알았더니 자기가 10몇 년째 그 은행 업종 애널리스트라는 거예요. 네. 다시 꼭 보세요. 그거요. 근데 보시면 리먼 사태 이전의 은행과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도 일의 3분의 1은 기술 테크 애널리스트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정도로 딱 3분의 1의 가치를 이거에 반영이 된다 이 표현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들의 기업 가치의 밸류 있죠. 기업 가치의 3분의 1은 기술주란 표현은 분명히 썼어요. 원서드란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원서드란 말을 했어요. 3분의 1은 은행 업종이 지금 기술주의 섹터에 일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진짜 엉터리 은행이 아니라 많이 좋아지고 이런 플랫폼까지 갖고 코스트 세이빙까지 했기 때문에 해자라고 하자는 무엇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리먼 사태 때 은행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친구가 마이크 마이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어저께 몇 배인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최영민님이나 우리 상혜님이 다 확인해 주셨는데요. 현재 은행 업종의 12배 정도 수준의 PR은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기술주의 20배 정도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제가 다 참고로 다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배에서 20배 가면 엄청나게 올라야 되잖아요. 한 거의 8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3분의 1만 기술주 섹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30%. 그러니까 진행하는 여자 앵커가 말을 아주
강하게 딱 질문 잘하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버니 샌더슨 같은 사람이 뱅크텍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행 세율, 은행세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물론 그거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얘기하면서 그래봤자 제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하락 요인이 있고 자기는 30%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은행주 몇 주식 갖고 있다 이게 다 공개되죠. 은행주의 투자자예요. 은행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주가 그 얘기가 좀 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전 상당히 말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은행 섹터가요. XLF잖아요. 어제에서 오늘 또다시 0.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엘리자베스 워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 핵심인데 제가 솔직히 어저께 새벽에 들을 땐 다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하철에 가면서 제가 지하철 가면서 저는 다 이거 못 들은 뭘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눈이 나빠서 기사는 못 보고 이게 영상을 보면서 가거든요. CNBC나 블룸버그 이런 거 보는데 딱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자베스 워렌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벅시스웨이가 오렌 버핏의 벅시스웨이가 은행주는 많이 갖고 있는데 딱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정도 잘난 체는 아니지만 워렌 버핏의 그 벅시스웨이가 은행주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딱 그런 같은 개념일 거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진행자가 같은 워런인데 또 다른 엘리자베스 워런이 문제가 아니냐면서 뱅크텍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답한 거가 변수는 있지만 은행주 뱅크텍스 때문에 떨어질 요인은 3% 4% 올라갈 상승률은 30%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섹터가 0.41%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돌아갔지만 오늘 은행주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좀 길어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JP모건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0.22% 올라갔어요. 0.22%.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섹터별 PR이나 뭐 PS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PS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PS는 뭐야? Price Ratio, Price per 뭐예요? Sales잖아요. 맞죠? 예. P 레이쇼잖아. P 레이쇼는 Price per Earning Ratio고 PS는 뭐야? Sales Ratio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당 프라이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근데 딱 표가 업데이트된 표를 딱 구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목소리가 막 오늘 좀 아쉽죠. 왜냐면 소리가 막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나마 다행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새 거로 올려드릴게요. 새 거 깔끔한 거 올려드릴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강의 중에 최고는 이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이걸 찍으세요.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으세요. 무조건 찍으시고요. 이거를 딱 프린트해놓은 지 아니면 뭐라 그래 북마킹을 해두세요. 북마킹 진짜 강추. 이거는 진짜 박수 칠만해. 제가 오늘 뭐 딴 거 오늘 보잉 올랐다고 박수 칠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사상 최고가도 아니고 물론 나스닥 사상 최고가는 있지만 JP모건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박수 칠 일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박수 칠 일은 딱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그냥 프린트해 두시건지 아니면 딱 갖고 가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누가 찾았어요? 제가 막 검색해서 찾아냈다니까요. 가장 업데이트된 거. 이런 건 박수 안 치시네. 박수 칠만한데. 이런 건 진짜 땡큐 하셔도 돼. 땡큐. 여러분들 찾으려면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진짜 자랑질도 아니. 이런 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죠. 그냥 구글링 좀 빨리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거 박수 치려 하지만 진짜 이거는 땡큐 하셔도 돼요. 땡큐. 이거 다 여러분들 꼭 북마켓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관점에서 은행주가 된다는 사람 논리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번스타인 증권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왜 은행주가 밸류 인베스터한테 말이 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가름하겠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전체적인 시클리칼 플러스 은행주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는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같은 논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잖아요. 레이 달리오 형님. 레이 달리오 형님은 이분의 책 저는 안 읽었지만 물론 책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헤지펀드계의 시조세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게 뭐죠? 브릿지 오버 뭐 그거 있잖아요. 브릿지 오버 뭐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거에 그 최고 그 이 사람 맞죠? 브릿지 워터 브릿지 오버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노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정확한 건 브릿지 워터 아셋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운영 회사 오너잖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약간 썰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썰렁한 얘기.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목소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예. 이 사람이 오늘 엄청나게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표현은 빅 스퀴즈. 엄청 쥐어짤 거다 주식이 짜야 된다. 예. 왜? 지금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게 된 요인은 모건 스탠리랑 비슷한데 결국은 너무 지금 10년 동안 결국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이 워낙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레버리지도 막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숫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을 제가 약간 의역하면 사람들이 이익, 어닝, 그렇죠? 어닝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도 어닝에 갖고 베팅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닝에 베팅이 아니라 드림 있죠. 드림에 베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드림. 뭐냐면 내년에 10% 이익이 증가한다는 사람한테는 꼭 드림이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이익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닝이 아니라 드림이죠. 드림. 말도 안 되는 10%대 이익 회복은 드림이죠. 드림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퀴즈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레이 델리오가 이런 They are selling dreams. 그들은 꿈을 팔고 있다는 꿈을. 주식 사라는 사람들을 그 브로커들이 꿈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not selling earnings. 어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they are not even selling a path. 어닝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닝커녕 어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고 단지 꿈을 팔고 있다는 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장 경제를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사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레이 달리오 영상은 영어 조금 하시는 분은 보시면 좋죠. 17분짜리 영상인데요. 저는 다 봤습니다. 물론 다 알아들었다? 거짓말이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40% 정도 알아들어요. 40%. 물론 자막 보면 다 알아보지만 예, 자막을 안 보고 쓱 보면 한 30%, 35% 정도는 알아들어요. 저의 한계죠.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90% 알아들었지만 30년 동안 미국에서 뭐 쓸 일이 없잖아요. 말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다 버벅거리고 말도 못 알아듣죠. 35% 정도 알아듣는데 전 다 봤어요. 그리고 이따 지하철 타고 가면서 다시 또 볼 겁니다. 17분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찾으시냐면 CNBC 유튜브 CNBC에서 레이 달리오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레이 달리오 치세요. 미국에 계신 분, 영화 하신 분은 제가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강추. 무조건 보세요. 어저께 마이크 마이어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라 그러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넓혀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폴 튜더 존스도 S&P 500이 20%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검색한 게 아니라 조사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자기가 돌렸어요. 설문조사했더니 뭐냐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당선되면 25% 떨어지고 트럼프가 되면 15%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정도. 뭐 이런 주장 많은데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뭐 저랑 만날 일도 없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주가 다 20% 30%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줄 세울 수 있어요. 나라비. 기억하시죠? 딱 당선된 날도 장시작 전에 뭐야? 그때 한 4, 5% 훅 떨어졌을걸요? 6% 떨어졌는데 그날 플러스로 끝났죠. 지금에 와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형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민감할 필요 없다. 뉴스는 크게 났지만 왜냐면 이런 뉴스는 저기도 막 났어요. CNN에도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네. 오늘 죄송하지만 안 좋은 얘기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오늘 목이 쉬네. 오늘 내용이 죄송하지만 길어져요. 얘가 나중에 끊어서 다시 올릴게요. 오늘 내용 진짜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좋아요. 내용 좋아요. 모건 스탠리의 경고는 여전합니다. 오늘 진짜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하면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고는 여전합니다. 예. 그런 얘기 하는 데가 베론즈도 있고, 베론즈는 오늘 나왔고요. 어제는 뭐 CNBC 나오고 마크러치도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기사가요.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네. 오늘은 그 형님이 나온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 10년간 잘 들으세요. 연평균 S&P 500이 13.8% 올라갔는데 앞으로 10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운 10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6, 채권 4수로 보잖아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수익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 있죠, 채권. 이거가 보세요. 연평균이 최근 10년간 13.8% 올라갔고요. 채권은 오늘 계산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채권이 2배가 됐어요. 채권 값이 2배 됐어요. 그 이유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계속하면서 금리를 계속 내리기 때문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 거죠. 그래서 2배가 됐어요. 채권 값이 2배 됐어요. 값 자체가.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10년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연 4.9%밖에 안 오르고요. 채권은 연 2.1%밖에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6대4로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8%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러면 주식은 뭐하래요? 채권이나 갖고 있으나 주식이랑 별반 차이도 없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PR은 19.6배인데 10년 전엔 16.8배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채권값도 양적 너무나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TLT가 채권이잖아요. 미국의 채권 모아둔 거잖아요. 10년간 100% 상승했어요. 올해만도 채권값이 14%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채권값도 14%, S&P 500도 거의 20% 대박 난 거죠. 물론 올해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주식은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작년 고점 대비 오른 게 뭐 있어요? 고점 대비 한 2, 3% 올랐나? 그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안은 그나마 잘 들으세요. 대안은 영국 주식이 대안이 되고요. 이유는 뻔하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얘기고요. 이머징 마켓에 달러 있죠. 이머징 마켓에 그냥 국채인데 국채 여기서 국채를 덜컹 브라질 채권, 러시아 루브라 채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뭐로? 달러 표시가 됐건 유로화 표시가 됐건 엔화 표시가 됐건 안전자산을 표시된 채권. 우리나라 가끔 보면 예전에 뭐 러시아 뭐 브라질 문제 되잖아요. 예. 요즘 덜하지만 어떤 은행이나 어떤 증권사에서 그런 나라들 자기네 표시된 채권으로 그 화폐 그 표시된 거 채권 사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왜 사냐 싶죠. 물론 살 수는 있죠.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나 알아서 하지만 개인분들 저는 뭐 왜 하나 싶고 그런 걸 고객한테 권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위 저는 크라임 전 진짜 그 크라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고객한테 그렇게 개인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부터 반전의 스토리가 되렵니다. 반전의 스토리 기대하세요. 3, 2, 1 발사 들어가는데요.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반전의 스토리. 반전의 스토리. 이거. 그렇지만요. 앞서 예고해드렸지만 잠시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도 워낙 크니까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모건 스탠리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모건 스탠리 증권이다. 증권의 리서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윌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이클 윌슨 맞나? 저는 맨날 나이가 드니까 사람 이름을 까먹어. 맞죠? 네, 골드만삭스가 데이비 코스틴인가 말인 거고 JP 모건도 있는데 JP 모건은 발음이 인도식 발음이라 제가 또 발음을 못하죠. 마이클 윌슨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모건 스탠리 자산 운영이랑 따로 있어요. 회사가. 그게 보면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삼성증권 있고 삼성 자산 운영 있듯이 미래에셋 증권 있고 미래에셋 대우증권 있고 미래에셋 자산 운영 있듯이 그죠?
한국투자증권 있고 한국투자자산운용, 한국자산운용이 있듯이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아시겠죠? 다른 회사에 다른 회사. 거기에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 이름이 앤드류 시먼스고요. 그 사람이 하는 운영 규모가 50억 달러고요. 50억 달러인데 이 사람은 마켓이 지금 브레이크 아웃 한다는 거예요. 마켓이 시장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켓 브레이크 아웃은. 그리고 그 마켓 브레이크 아웃은 어떻게 됐다? Just beginning이죠. 제가 이런 단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모건 스탠리 그루지와 완전히 다른 스토리. 제가 반전의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이 사람 편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 사람 편 들었다고 해서 시장의 영향이 0.001도 없죠.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 강요할 마음도 없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앤드류 시먼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0억 달러 자산이고요. 이 사람에 관한 얘기는 CNBC 얘기 그대로 워낙 원문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말해갖고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다 긁어왔어요. 한마디로 보면 이 사람 얘기는 레리 핑크요. 레리 핑크는 블랙 락 회장입니다. 블랙 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사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침에 소개할 거예요. 저는 블랙 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나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 박사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매번 얘기했던 멜트업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멜트업을. so much cash라는 거야. 지금 연말까지 들어올 돈이 쌓여있는데 사이드라인 옆에 있다는 거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우리들 말을 굳이 따지자면 대기하고 있는 돈이 엄청 많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연말까지 끌어올릴 수 마켓업이죠. 이 사람은 이제 혼날까봐 마켓업이라는 건데 이게 마켓업이 그냥 멜트업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영어는 다 까먹었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직역 같은 걸 좀 한다고 한국식으로. 컬투쇼에 예전에 영어 가르치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말도 안 되는 영어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재미나고 CNBC 유튜브에서도 그거 한번 찾아보고 엄청 웃었는데 딱 그런 거죠.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750이잖아요. 마이클 윌슨이 형님이 2750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맞아 죽을 일이지. 마이클 윌슨한테 불려가면 혼날 사람인데 각자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모건 스탠리 자산 운용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은 연말의 목표 3225 어버브까지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야? 지금 보면 상반기에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예요. 풀 a lot of equity에서 머니를 뺐다는 거잖아요. 왜? 경제가 X 될 것 같아 얘기해서. 경제가 X 될 것 같으니까 엄청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요 말이 저 핵심이에요. 뭐예요? 돈이 컴백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어떤 컴백? 그걸 어떻게 알았냐? We are starting to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까 믿을 수 없고 이 사람이 사기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 말의 뜻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다? 시크리컬한 주식들에 대해서 막 간다는 얘기죠. 시크리컬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도 시크리컬이고요. 소재주 산업주가 시크리컬하고 대표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시크리컬해요. 전 자동차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주가는요. 하여튼 그런 거죠. 업사이드 익스포즈 데이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아주 길게까지 보는 건 아니야. 지난 연말까지, 지난 썸머까지는 디펜시브 주식들 있잖아요. 방어적인 주식들. 방어적 주식이 뭐야? 필수 소비재 그런 거잖아요. 유틸리티, 리치 이런 것들인데 그걸 오버웨이트 했는데 지금 너무 그게 심하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 스탁으로 자기는 지금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스탁은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밸류스탁 지수를 사면 돼요. ETF를 사면 돼요. 그 여러 번 제가 강의해드렸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맞다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흐름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딱 보셔야지 종목이 보이는 거지. 뭐 하나 지금 떨어졌다. 이게 우울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일드 커브 얘기하잖아요. 3월에 꺾여졌고 8월에도 또 일드 커브 역전됐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리세션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또 그 얘기도 그때 했잖아요. 리세션 온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는 1.5 2 years later에 된다는 얘기죠. 1년이나 2년, 1년 반 아니면 2년 후에. 네. 그래서 자기는 2021년에 피크 칠 것 같다. 왜? 바로 꺾였다고 해서 그때도 많이 보셨잖아요. 본부장도 강의했잖아요. 일드 커브 꺾었다고 바로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리세션이 1년 반이 올지 2년에 올지 모른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너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열려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용 괜찮지 않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오늘 보니까 소리가 안 좋아서 박수의 인색해. 박수의 인색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소리가 중간에 뭉개지는 게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오디오 개선 버전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오디오 개선 버전을 이따 보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박수를 좀 덜 치는 이유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 약간 짜증나 그래서. 예. 치폴리도 잘 안 좋잖아요. 치폴리, 스타벅스 다 안 좋잖아요 지금요. 예. 왜냐하면 치폴리가 보면 너무 비싸서 너무 밸리에이션이 비싸갖고 안 된다는 사람 많은데 지금 치폴리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쪽지 부신 분 중에 최고 히트는 이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안 올라요? 짜증나요. 그건 아니죠. 진짜.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하고. 제가 그래요. 저는 늘 말씀 제가 무슨 매매를 도와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제가 그러면 불법이죠. 제가 왜 해요 그걸. 저 분석할 능력도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얼마가 할까요? 몰라요. 알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꿈과 희망 드릴 수 있는데 예. 이 사람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이겨갖고 지난번에 땄잖아요. 제다이 프로젝트를 땄잖아요. 예. 100억 달러짜리인가 10년간. 그 엄청 터닝 포인트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더 많이 안 올라요. 왜 지금 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더 가지시라.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꿈과 희망을. 웨드부시에서 쓴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내용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더라도 그렇다고 아마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보면서 그냥 아빠 미소 아니면 엄마 미소라고 표현도 있나? 엄마 미소라는 표현도 써요? 아빠 미소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아빠 미소가 됐건 엄마 미소가 간에 그냥 흐뭇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이거 영어도 엄청 쉬워요. 퀄컴이 내일인가요? 실적 발표하는데 주가는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가요. 네. 저는 좋다고 보죠. 저는 하여튼 내년에 5G 내년에 기술주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왜 계속 있던 건데 좀 슬로했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고 많이 쓰임새가 넓혀지는 거고 내년에 기술주가 되면 5G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혼자 생각.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5G를 사면 돼요. ETF. 비싸지도 않아요. 30달러도 안 하잖아요. 27달러인가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찌됐건 그거랑 상관없이 퀄컴은 여기 0.71달러에 47.5억 달러 매출인데요. 투자 의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48%는 buy, 52% hold.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도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봐도 오히려 낮네. 평균 가격은. 우리 실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2020 가이던스 이런 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퀄컴도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이슈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괜찮지 않아요? 네. 진짜 단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오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거. 근데 인터넷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멀쩡한 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홍보. 2020 주도주 선점 프로젝트 특강 재무분석 기초과정 마스터. 요거는 MJ 거 아마 MJ는 아마 저희가 일정 안 됐는데 어찌됐건 다음에도 또 얘기할 거 나오겠고요. 배당주 투자, 까멜론 ETF. 까멜론 ETF는 계속 말이 되지만 저는 하여튼 좋다고 보고 설명드렸을 뿐이고, 네, 저는 진짜 쿵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29,000원인가 설정되어 있고요. 뭐 각종 뭐 쿠폰 받으신 분은 다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용지의 재무분석.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재무분석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럼 보지 마세요. 다만 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까지는 아니야. 전문가까지 하려면 중급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 녹화 중이야. 편집이 안 끝났어. 녹화는 거의 됐는데 조금만 보시면 그 이상은 안 보셔야 됩니다. 보통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걱정된다. 요것만 보셔야 돼요. 요 1차 시만 따로 9,000원인가 해놨어요. 예, 차용주 소장님 9,000원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 하면 나중에 요거 보신 분들한테 모아서 이거 전체 사는 쿠폰할 때 요것만큼 그대로 가격을 빼주는 쿠폰을 발행해드리고 지금 관리팀이랑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자 필수 활용 사이트 5개 보이겠고요. 요거 관련된 거 모든 건데 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 써놨어요. 아예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나 어디서 본다? 유튜브 밑에 상세 보기가 다 나와 있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꼭 보시면 좋겠고요. 안내 말씀 이거랑 상관없이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기업 개요 있죠. 2차 공동 구매한 거 이거예요. 이거는 끝났어요. 행사가 끝났어. 그래서 지금 주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쌓아놓고 배송해 드릴 여력은 솔직히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뭐 30분이나 이제 좀 얘기가 돼갖고 50개씩까지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인쇄소에서. 50명이 되면 할까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받고 못 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지금 조금 너무나 바빠갖고 못하고, 하여튼 내용은 받아보신 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위에는 기업 개요, 그리고 금년 3월 18년까지의 실적, 과거 실적, 그리고 앞으로 3년까지의 예상 실적, 그리고 밑에 보면 투자 의견 간단하게. 그래서 이 양이 꽤 두꺼워요. 이거 보시면 몇 페이지야? 이게 페이지 수로 보면 온전한 페이지 수로 보더라도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 이게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계신 분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오늘 우체국에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가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저는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낫다. 예. 목에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그 구판이에요. 이거가 에러 났던 판. 그래갖고 이거 보시면 눈물 납니다. 이거가 보면 저희가 일일이 여기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정확히 160부가 있어요. 160부. 저희 사무실에 쌓여 있어요. 160부. 저희는 미치는 거죠. 160부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갖고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봐서 이거가 괜찮다 그러면 이거랑 양을 비교해갖고 사실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도저히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긴데 오늘 갖고 가서 우체국 가서 한번 가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한테는 이게 오히려 그런 이게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 거를 알고 사신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잠깐만 물만 떠오겠습니다. 물만요. 잠시만요. 목이 쉬네요. 그리고 어떤 분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그저께까지 해서 그 공동구매에 참여하신 분, 2차 공동구매 하신 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발송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순차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분들이 안 갖고 그래요. 왜냐면 한 2, 30분은 바지를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거운 걸 갖고 이게 5분만 갖고 와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가 CU에 갑니다. CU. 그러니까 편의점에 저희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다 발송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주소가 이전되면 주소를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예, 주소를 바뀌었다 그러면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간혹 주소 바뀌었는데 정절 안 해줘갖고 딴 데로 간 경우에 서 딴 데로. 그럼 저희는 눈물 나죠. 정확하게 배송비가 3,990원이 나옵니다. 이 책 배송비만도. 예, 저희는 정말 그런 거 보면 좀 눈물 나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허접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뭐 박수 칠 일도 없어. 보잉 올라갔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JP모건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JP모건이 뭐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다 알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오늘 정상적으로 영상 녹화된 걸 바로 올려드릴게요. 바로. 예. 네, 오디오 개선 버전이니까 웬만하면 오디오 개선 버전을 보세요. 예. 왜냐면 이런 말 하면 안 하면 또 엄청나게 욕 먹습니다. 싫어요가 쌓여요. 이루키님, 소울라이브님, 엘레키님 오셨고요. 러블리님, 이루키님, 홍영희님 안녕하세요. 홍영희님, 익숙한 것 같은데도 자주 뵌 것 같진 않아요. 홍영희님 아닌가? 네. 테리보가드님 안녕하시고요. 김현주님 안녕하시고, 퀸퀴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작긴 한데. KH님 오래간만에 라이브 들어왔고, KH님 안녕하세요. KH님이 엄청나게 저희 댓글 많이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토니팡님, 교수님 오셨어. 저는 엉터리 교수고, 토니님은 진짜 교수님이야. 제가 너무 교수 하는 거 제가, 지금 나중에 재밌는 거 제가 시간이 여기 있으면 많이 좀 잡설로 해드리는데 오늘 잡설할 시간이 없네. 제가 또 취업이 됐어요. 취업. 진짜로 취업. 또 그 취업 신청도 하고 입사 지원서는 아닌데 또 돼갖고 취업이 돼갖고 지금 사직서 낼까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사이버대학은 제가 전임이 아니잖아요. 예전엔 특임인데 이제는 또 겸임이에요. 그래갖고 매년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받았어요. 합격 통지서. 제 나이에 취업 합격 통지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희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깔깔 웃었어요. 이 나이에 취업 통지서 받았다고. 진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하여튼 취업 통지서 받은 남자입니다. 취업 통지서. 대박이죠. 근데 토니팡님은 진짜 교수님. 저는 가짜 교수님. 비주주님들, 지니5님, 홍영희님, 교수님도 2020 주도 선전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 감사드려요. 너무 좋다고 보는데 또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다 저희 잘못이죠. 인터넷 상황이 안 좋다 말씀 압니다. 교수님 영상이 바벅거리는데 말씀은 잘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좀 아쉬워요. 시작한 지 오래됐나요? 조이씨님. 조이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이씨님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나중에 가벼운 걸로 제가 아예 갖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큰 거는 진짜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도 혹시 필요해서 보내드리고 나서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가격은 볼게요 제가요. 김정호님, 교수님 보잉 주식 팔 생각? 저는 네버죠. 네, 이루키님 말씀하셨고요. 리건호님 끊겼나요? 끊기죠. 영상 끊기는 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끊깁니다. 끊겼어요. 김치 다이어리님 오래간만에 오셨고, 이니언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루키님 IT와 XR화 합니다. 가격이 좀 저렴. 예, 좋습니다. 스퀘어 말씀드렸고요. 하셨고요. 버다이님이라고 있나요? 버다이님. 미국 계실 것 같은데 버다이님. 이름 멋있습니다.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버다이님도 처음 뵌 것 같은데 버다이 제가 처음 읽었는데. 제이디님, 토니팡님 시각을 넓히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죠. 제이디님, 썸머타임 해제되고 라이브 자주 들을 수 있겠네요. 퇴근하고 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KH님, BA 비중이 제포트에서 40% 이상 투머치죠. 그렇지만 괜찮고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정은미경님 안녕하시고요. 뱃님 안녕하시고요. 최명훈님 안녕하시고요. 차블리님 안녕하세요. 금관련주 집에서 다른 건 많고 말씀. 비브라이트님이 만원을 쏘셨어요. 대박. 저희가 10만원 되면 저희가 좋은 일을 쓴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10만원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받은 돈이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되면 저희가 이것도 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도네이션 하는 거 다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그런 거 허튼 소리 안 합니다. 10만원 모이면
제가 거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받으면, 왜냐면 받으면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도네이션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내고 입금증으로 인증할 겁니다. 인증이요. 예. 루이찡님, 루이찡 최영민이 오셨어요. 루이찡 저거 맞아. 저기 뭐야, 저 중국의 스타벅스 같은 거 말씀하셨을 거예요. 치폴레 저도 서울에 있으면 자주 가죠. 캐나다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죠.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저랑 와이프가 하나 먹으면 돼요. 하나. 예, 베지 메뉴 하나 먹으면 되죠. 와이프랑 있을 때는 순수 베지. 저 혼자 갈 때는 치킨 넣어갖고 먹죠. 전. KH님 스타벅스의 미래 좋다 말씀드렸고요. JD님 저희 가게 앞에 스타벅스 하루 종일 드라이브로 술을 JD님도 미국 계시는 것 같아요.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6개월에 가격 안내해주면 1년 넘지 마이너스야. 스벅 좋습니다. 호민팡님 선 좋아요. 그러니까 선 좋아요 좀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어저께도 좋아요가 없어. 너무해. 이건 아니지.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 좀 많이 해주셔요. 윌리엄님 항상 감사해 듣겠는 말씀드렸고요. 김정환 장훈님 배당주 강의에 종목 알려주는 농업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목을 선전하는 방법 그게 하루에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프로젝트로 계속 추가 강의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추가 강의 계속 하고 있어요. 딱 봐갖고 100% 이해가 된다? 절대 다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노하우고, 그 20년 동안 한 게 장수 본부장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걸 최대한 저희가 강의로 녹아내고 있어요. 혹시 그게 찜찜하시면 이 방법 있어요. 혹시 찜찜하시면 저희가 2020 프로젝트 보면 1강이 2강이 들어있거든요. 보시고 나서 그걸 갖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이거를 결제할 때 좀 할인 받고 하시는 게 방법이 있겠죠. 리츠 ETF는 왜 떨어지냐? 케이트 안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펜시브 주식들이 좀 쉬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윌리엄님 부러워 죽겠어. 얼바인 사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모임을 갖고 싶대. 저도 가고 싶어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좀 얼바인에 가본 지 30년 됐네요. 얼바인 좀 보내주시고요. 모임 가지고 뭘 하든지 좋은 일 하시면 되죠. 이정민님, 엘리키님 왜 짝짝이 났죠? 아까 그 자료 대박입니다. 그거 대박. 업데이트된 11개 섹터의 PER, PSR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까지 다 나오잖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그거는. 네이달리오 대단한 분이셔요. 17분짜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스트비드님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보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주식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갖고 하시면 됩니다. 주식이요. 코스모스님 레이달리오 영상 CNBC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17분짜리 정도 있을 겁니다. 엘리님도 찾으셨고요. 제이디님도 찾으셨어요. 어제 방송 마이크 마요입니다. 마이크 마요도 꼭 한번 보세요. 짝짝짝 많이 올려주셨고요. 지금 소리 마소는 사랑합니다. 용호님도 또 $10 10박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불. 오늘 코스모스님도 보내주시고 미치겠네. 오늘 $30 이러면 우리 본부장님 빨리 상의해서 해갖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빨리 이거 저희가 입금증 확인해 드렸습니다. 입금증. 제 도네이션 하는 거. 저희 도네이션이 어디에 하냐면 그거 있어요. 그 문화 유적 보존하는 영국에서 해갖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내셔널 지오몬데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공지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요. 꿈과 희망 하워드 광님 뉴저지 계신다고 말씀드렸고요. BA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엘리킴님 알찬 내용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엘리킴님 감사하고요. 빌리 유님 5G는 5G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강의 듣고 카멜론 ETF 말씀드렸고요. 5G가 티커 말씀해 주셨어요. 5G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죠. 구동님 파이팅입니다. 교수님, 현재 포트폴리오가 불균형하면 일부를 팔고 균형을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래도 저라면 제가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이 나쁜 주식이 아니면 그냥 갖고 가시고요. 좀 안 좋더라도 저라면 이제부터 더 추가적으로 입금할 더 투자하실 거 한 달에 100불이 됐건 200불이 할 때는 좀 없는 걸 사세요. 없는 거. 아니면 그냥 스파이를 그냥 바로 사시고요. 그러면서 그 비중을 주고 축소하는 거죠. 팔고 사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돈은 주식 투자는 웬만한 분은 계속 투자를 늘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내가 지금 나이가 60 넘어서 추가할 돈은 별로 아니야. 그러면 약간 고민되죠. 약간 고민되죠. 그러면 저는 아주 조금씩 팔고 옮기겠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박진영님. 네. 끝났어요. 어저께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예, 지금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기업계에 말씀하는데 눌러지지가 않아요.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른 방식으로 30명이 50명간의 구매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받는다고 저희가 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 욕먹기 딱이죠. 저나 본부장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잘못 없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은 못해요. 지금요. 그래서 하게 되면 다시 공지하고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엽님, 애플 때문에 기분 좋다 말씀하셨어요. 축하. 늘 열과 합격 통지서 제가 공지할게요. 합격 통지서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더 하나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제가 또 직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직업. 그것도 내일 주가가 좀 좋으면 얘기하고 주가 혹시 떨어지면 얘기 안 하고.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직업. 취업했어요. 취업. 겸임 교수. 박 교수님은 진짜 교수, 저는 가짜 교수. 진짜는 교수는 교수죠 뭐. 월급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학교는 분급으로 받아요. 분급. 돈이 3개월마다 들어옵니다. 3개월마다. 처음 들어보셨죠? 월급이 아니라 분급이야. 분급. 분기당 받는 분급. 슈퍼챗이 안 된다고요? 아유, 됐습니다. 아유, 마음이라도 고맙죠. 예. KH님, 최보현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겠고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디오 정상적인 걸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한 가지 공지사항. 큰일 날 뻔했네. 내일은 저희가 방송이 없어요. 하게 되더라도 따로 별도로 나중에 미국 시간은 밤늦게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라이브는 없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 미국 라이브 없어요. 올려드리더라도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 10시, 11시 정도에 짧은 영상을 올려드리더라도 라이브 없습니다. 내일이요. 라이브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내일 라이브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저한테 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일정이 있어서. 네, 내일 끝나고 나서 공지사항이나 내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